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벌써 2023년도 다 지나가고 2024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브랜드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에 어떠한 신차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인기 있는 차종들이 대부분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를 거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래도 신차들이 나오면 항상 즐거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캐스퍼 차량입니다. 캐스퍼는 요번에 모델이 바뀌는 건 아니고 레이처럼 일렉트로닉 전기 차량이 새로 출시가 됩니다. 캐스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마 레이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200km 남짓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로 나올 것 같은데, 캐스퍼하고 레이 같은 경우는 경차 중에서 양대 산맥이죠. 지금은 판매량이 1년에 거의 5만 대 가깝게 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도 꽤 있을 것 같다. 단거리에 다니기에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영업용으로도 쓰기 좋으니까 캐스퍼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이오닉 7입니다. 요번에 신모델로 나오는 건데 기아의 EV9하고 동일한 차량의 크기로 출시가 됩니다. 파워트레인, 그리고 주행거리, 배터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오닉 7이 출시가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EV9의 판매량을 보면은 아이오닉 7도 판매가 많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유는 차량 가격이죠. 현대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민차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들을 만들고 있는데, 가격이 7천, 8천, 9천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전기차, 그렇다고 제네시스처럼 엄청난 고급성을 보이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8천, 9천만 원 주고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EV9처럼 8천만원, 9천만원 요 정도의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 아이오닉 7도 판매량이 약간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차량들이 나온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아이오닉 7도 상당히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자, 다음으로 팰리세이드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제가 패밀리카로 고민하던 게 팰리세이드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카니발을 사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운전하기에도 카니발보다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편해서 팰리세이드를 살까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캠핑 짐들 때문에 카니발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가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출시가 된다는 거죠. 와, 카니발이 1.6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았어요.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니까 카니발이 14.3km 이상의 연비를 충족해야만 친환경차로 분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해서 친환경차 인증이 안 됐었죠. 물론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지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5가 들어가면은 대형으로 분류가 되니까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은 친환경차 인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2.5 하이브리드가 팰리세이드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면 나중에 카니발이 풀체인지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라인업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카니발도 2.5 하이브리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2.5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더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 모습이 팰리세이드의 상상도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어서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되면은 요 정도로 바뀔 수도 있다, 요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요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차량은 기아의 EV3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많은 모델이 바뀌었는데 내년에는 약 한 3가지 모델이 좀 바뀔 것 같고, 제네시스에서도 모델이 바뀌는 게 있어서 현대가 그래서 좀 바쁜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체인지 되는 모델도 있고 신차로 나오는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EV3입니다. 기아 차량들을 보면은 EV3, 그리고 EV4, EV6, EV9까지 4가지의 전기 차종을 가지고 있을 기아 자동차. 기아차의 네이밍을 보면은 홀수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이밍이 짝수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CUV나 세단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V3도 SUV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내년 2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EV4 요 디자인의 차량도 새롭게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EV3와 EV4는 거의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파워트레인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격대가 아마 EV6보다는 살짝 밑에니까 5천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은 실제로 구입하는 거는 4천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마 EV6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칠 것 같은데, EV6 페이스리프트를 보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승기를 찍었을 때도 EV6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더 좋은 차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21년도 중반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면서 디자인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상품성까지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제가 타본 중형 SUV들 중에서는 스포티지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도 판매량이 제일 많은 SUV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 모델이 바뀌면은 투싼이 또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스포티지가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포티지는 아마 24년도 후반 가장 마지막쯤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 K8 차량입니다. 지금 공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위장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K8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디자인 어떡하지? 이거 팔릴까? 역시나 이렇게 모두들 걱정을 했었는데, 그랜저를 위협하겠다 라고 해서 네이밍까지 바꿔서 K7에서 K8로 나왔는데, 이게 웬걸? 그랜저의 아성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었죠. K5는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안타깝게도 뒷모습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모습에서 이 앞모습, 특히 이 그릴에서 여기만 조금 더 다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색은 그래도 괜찮아요.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어울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도 제 생각도 역시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 K8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디자인이 앞모습이 확 바뀌어서 그랜저의 아성에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의 기대되는 모델 중에 또 하나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이 많이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쉐보레에서 수입하고 있는 콜로라도,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요런 차량들이 있는데, 현대 기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아의 타스만 모델, 물론 뭐 네이밍이라던가 차량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상반기에 나올 모하비 디자인하고 상당히 비슷한 픽업 트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아 타스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제일 처음으로 나올 것 같고요. 준중형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죠. K3가 드디어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델명이 아마 K4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요 모델이 국내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위장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 1, 2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반떼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디자인이 좋아진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겠죠. 2천만 원 밑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준중형 차였는데, 이제 아마 K4로 바뀌게 되면은 차량 가격도 2000 초중반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나올 모델 중에 제일 기대되는 차량이 아마 이 GV70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SUV 중에 제일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주행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 이 GV70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현행 모델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현행 모델하고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올 모델인데, 예상도입니다. 예상도지만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거의 유사하죠. 요 밑에 범퍼 모양이라던가 그릴이 조금 더 커진다는 거,
요런 것들이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옵션 구성이라던가 실내 모습 요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돼서 이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SUV 중에 제일 큰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V90. 요러한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웅장할 것 같아요. 차량 가격이 일단 1억이 넘는다는 거, 일반적으로 SUV들이 세단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V90이 G90보다 아마 한 1,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예상을 해보면 기본 시작가가 거의 9천 후반대 또는 1억을 바로 넘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옵션 조금 더 구성해서 넣으면은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판매가 많이 될까? 상징성은 가질 수 있지만 판매량에서는 약간 갸우뚱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네시스가 라인업을 많이 갖게 되면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 요 모델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어서 국내에 또 입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쉐보레 트래버스 차량 디자인이 정말 웅장합니다. 이 차량은 타봐야 진가를 알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많이 되는 차량이 아니긴 하죠. 펠리세이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이 트래버스 차량, 요것도 내년에 신차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KG 모빌리티에서도 요번에 신차가 나오게 됩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이 나오기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픽업 트럭은 이미 컨셉카로 모터쇼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었죠. 토레스 전기차도 있고 뭐 내연기관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픽업 트럭으로 나올 것 같은데 KG 모빌리티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이 아직은 정확히 없지만 쿠페형 SUV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토레스 SUV가 될지 뭐 코란도 SUV가 될지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쿠페형 SUV 차량이 KG 모빌리티에서도 나온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게 나오면은 XM3보다는 판매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얼른 KG 모빌리티도 신차가 나와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2024년에도 많은 차량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들이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브랜드카도 앞서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